결과와 성취를 통해 진정한 상상력의 가치를 시험해 보세요. 상상력을 이용해 현실의 문제를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믿음이 점점 단단해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 닥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됩니다. 당신은 결국 잘되는 운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소원이 이루어진 장면을 느끼고 그리고 그 장면 안에서 주인공이 되어 내가 그리는 상상 안에서 계속 머무르셔야 합니다. 그 상상 속 장면이 완전히 현실로 느껴질 때까지 계속 머물게 되면요, 그 상상은 결국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원치 않은 것들, 수많은 문제들, 고민거리들, 이것들이 모두 나도 모르게 내가 창조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름 아닌 내 자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서 이것들이 작동하여 지금의 골칫거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상상을 적극 활용하여 내가 원하는 나의 현실을 만드셔야 합니다. 현실과 상상은 그냥 보면 완전히 별개의 영역으로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경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생생하고 제대로 이루어진 상상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단순한 공상 영역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우주의 원리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우리의 미래는 철저하게 상상력이 어떤 창조적인 행진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최고라고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하라고 하죠. 오늘은 이 상상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시무시한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네빌 고다드의 내가 원하는 곳에 나를 데려가라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1898년 생활고로 힘들어하던 작가 모건 로버트스는 그 어디에도 없는 멋지고 거대한 여객선에 관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 배는 돈 많고 여유로운 사람들을 싣고 가다 4월의 어느 추운 밤 빙하의 중돌에 침몰했습니다. 배의 침몰은 모든 것의 허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맨스필드 출판사가 이 책을 출간할 때 사람들은 이 소설의 제목을 허무라고 불렀습니다. 그로부터 14년 뒤 영국의 선박회사인 화이트 스타 라인은 로버트슨의 소설에 등장하는 배와 아주 흡사한 여객선을 만들었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그 배의 배수량은 6만 6천 톤이었고요. 로버트슨 소설에 등장하는 배의 배수량은 7만 톤이었습니다. 실제 배는 길이가 269m였고 소설 속 배는 244m였습니다. 두 배 모두 대략 3,000명을 태울 수 있었지만 구명 보트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두 배 모두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불렸기 때문에 구명 보트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1912년 4월 19일 그 배는 사우샘프턴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첫 항해길을 올랐습니다. 그 배에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페르시아의 시인 오마르 하이암의 시집 루바이아트의 복사본이 실려 있었고요. 자산이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승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차디찬 4월 어느 날 밤 빙산에 부딪혀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로버트슨의 소설 속 배의 이름은 타이탄이었고 화이트 스타 라인이 만든 배의 이름은 타이타닉이었습니다. 만약 모건 로버트슨이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다시 말해
오늘의 허구가 내일의 사실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소설을 이렇게 허무라고 불리도록 썼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극적인 재앙의 순간을 맞았을 때 인생은 깨어나야 할 나쁜 꿈이라는 확신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진다. 잠들어 있는 인간의 상상력은 나쁜 꿈을 꾸게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이 현실에서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비극적 사건의 원인은 다른 시공간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모두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과학자가 조정실에 들어가 시공간을 초월해 유도 미사일을 조준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들은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특정 상태로 보고 있는 그들의 태도를 전달합니다. 캐서린 맨스필드는 죽음을 앞두고 그녀의 친구인 오레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삶에는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 태도가 변하면 그 모습들도 변해. 태도를 바꾸면 삶을 다르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 자체도 달라질 거야. 태도가 변했기 때문에 삶의 모습도 변하는 거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내가 말하는 삶에 대한 창조적 태도야.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읽고 나면 왜 그가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고 확신했는지, 왜 그가 다른 사람들이 그저 허구에 불과할 수 있었던 자신의 상상력에 실체를 부여한다고 확신했는지, 그리고 왜 그가 상상력 바깥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상상력을 지지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존재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19살 때 저는 댄스 강사로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그 상태가 거의 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한 젊은 여성을 만났고 그녀의 추천으로 선생님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말을 듣고 사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서 머레이 댄스 학원에서 일하고 있었고 체인점을 내고 대표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체인점 운영권을 따내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저에겐 그럴 만한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밤 상상 속에서 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3주 후 네바다주의 리노에 살고 있는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리노에서 머레이 댄스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말하며 저에게 동업을 제안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무 기뻐 돈을 빌려 리노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했던 말은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친구와 저는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저는 더 큰 성취를 원했습니다. 저는 스튜디오를 하나 더 운영하기 위해 여러 방법과 수단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아 책을 읽기로 마음먹고 책장을 훑어보다가 두껍지 않은 선생님의 책 세상 밖으로를 발견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스튜디오 운영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나의 댄스 스튜디오를 갔다니 마음속에서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 제 보스가 나와 우리가 리노에서 한 일을 칭찬하며 만약 스튜디오를 확장할 생각이 있다면 자신이 준비해둔 스튜디오를 한 곳 더 운영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 상상 속 장면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반복했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 상상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 친구는 베이커스필드에 새 스튜디오를 열었고 저는 리노 스튜디오를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상력이 가진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제 직원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상상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이러한 노력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젊은 강사가 제가 한 이야기를 믿기는 하지만 그것은 상상력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을에 일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주장이 어이없는 소리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목격한다면 믿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도전을 받아들였고 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놀라운 테스트 하나를 생각해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앞으로 3달 뒤에 열릴 전국 댄스 대회에서 리노 스튜디오가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냉랭한 어조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어 엄청나게 많은 관중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저는 관중들 앞에서 창조적인 상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큰 관중들 앞에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박수 갈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무대에서 내려오자 머레이 씨가 다가오더니 제게 악수를 청했고 우리는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이 드라마를 재현했습니다. 드라마가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제 상상이 현실에서 다시 펼쳐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 상상 속 드라마는 정확히 그대로 현실에서 재현되었습니다. 그 대회에서 저희 작은 리노 스튜디오는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상상했던 대로 무대 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아서 머레이 댄스 학원을 소유하겠다는 야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상상 속에서 대도시의 체인점 인수 제안을 받아들이는 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머레이 씨가 제게 전화를 걸어 150만 명이 사는 도시에 스튜디오를 맡아보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제 목표는 제가 운영하는 댄스 스튜디오를 전체 체인점 중 가장 큰 스튜디오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제 상상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글라스 포셋은 상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력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다. 그것은 매 순간 변화한다. 그래서 마법 같은 변화를 보여준다. 우리는 물리적 실체를 넘어 그것의 원인인 상상력을 보아야 합니다. 위 이야기에 나오는 댄스 강사는 1년 동안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만 온통 관심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1년 전 자신의 스튜디오를 갖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떠올리고 다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상상 속 행동이 현실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상 속의 행동은 그것이 공개적으로 나타나든 은밀하게 간직되든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모습을 현실로 드러낼 것입니다. 궁금하다면 직접 시험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상상력이 바로 예언자이며 허구는 없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허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상은 우리의 삶 안에서 실현됩니다.